일량입니다. 정부가 11월 11일 날 김포의 제2 한강 신도시 컴팩트 시티 46,000호 조성하고 5호선을 김포 쪽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최고의 수혜 지역은 방화역 부근 방화동이 된다. 5호선 연장선은 국자노선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촌하고 풍무도 큰 수혜를 받는다. 이게 제일 요즘 시끄러운 게 이것 때문에 지금 김포하고 검단 주민들 사이에 동네 싸움이 아주 굉장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5호선 연장선이 검단을 안 지날 확률은 제로다. 한강 신도시에는 악재라고 봅니다. 참 이것도 좀 논란이 될 텐데 의외로 많은 한강 신도시 주민들이 이게 한강 신도시의 호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덩치가 커져서 분담급이 된다 이거죠.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한강 신도시가 기존 56,000호 베드타운인데 거기에 추가로 46,000호 물량이 쏟아져 버리면 이게 어떻게 호재인가요? 제2 한강 신도시에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 대량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아마도 호재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냥 제가 미루어 짐작할 때 혹시 장기역 부근 주민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 발표에 따른다면 장기역은 기존 김골라 외에 5호선도 지나게 되고 GTX-D도 지나게 될 테니까 여기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 이거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10만원가 넘는 베드타운에 트리플 역세권이 과연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퀘스천 마크가 듭니다. 그리고 이건 순전히 뇌피셜인데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건 뇌피셜입니다. 제2 한강 신도시 컴팩트 시티가 취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지금 부동산 하락기 초입이잖아요. 이제 내년부터 진짜 폭락기가 올 것 같은데 그러면요. 과거 사례를 보면 정부가 애초 계획했던 공급 물량을 줄이거나 취소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호선 연장은 정부 계획대로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카페 이번 계획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각종 배경 설명이 있는데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면 거기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한강 신도시 조성에 따라 김골라 만들었는데 경전철 수송역 한계로 출근 시간대 혼잡이 극심하다. 골드라인 혼잡도 241%, 다른 데는 이제 이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태원 참사가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태원 참사 나니까 당장 많이 나온 얘기가 김골라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혼잡도 있잖아요. 이러다 압사 사고 난다. 자꾸 그런 소리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로서 굉장히 부담이 됐던 거죠. 5호선 김포 연장은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동안 지자체 간 협의가 좀 지지부진했고 중앙정부는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지자체 간 알아서 협의할 문제다. 근데 이태원 참사 나니까 이게 안 되겠다 더 이상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해야겠다 나선 게 아닌가 하는 느낌적인 좀 느낌이 듭니다. 국토부 보도 자료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제 눈길을 끄는 게 이거예요. 방화 차량 기지와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의 부지 이전 등에 관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방화 건폐장 이전 문제가 계속 논란거리가 되고 이것 때문에 지자체 간 협의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 문제 역시 이제까지 중앙정부는 지자체 간 알아서 하라 팔짱만 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자체 간 업무 협약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중앙정부가 저는 직접 개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 보도를 보면 방화 건폐장의 건폐업체들은 인수 합병 혹은 자진 폐업을 유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학운산단 쪽, 그 다음에 인천 오리동 쪽, 그쪽에 가면 이미 건폐업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화 건폐 업체를 거기에 있는 업체하고 인수 합병하는 형식으로 처리하거나, 그게 안 되는 업체는 아마도 서울시가 보상금을 좀 주면서 자진 폐업을 유도하는 식으로 이렇게 처리할 모양이에요. 컴팩트 시티를 조성하여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수요를 대폭 확충하고 LH 등 사업 시행자가 연장 비용을 일부 분담하여, 자, 이것도 중요한 대목이에요. 5호선 연장 관련해서 또 논란이 됐던 게 BC값이 안 나온다는 거였거든요. 어느 노선으로 해도 46,000호 컴팩트 시티를 조성하면 BC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5호선 연장을 하기 위해서, 이거 다시 돌아보면 이태원 참사가 났어. 김골라 혼잡도 이러다가 압사 사고 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와. 김골라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5호선을 연장해야 돼. 근데 BC값이 안 나와. 이 BC값을 높이기 위해서 46,000호 컴팩트 시티 조성 계획을 발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LH 등 사업 시행자가 연장 비용을 일부 분담하여, 이 얘기는요, 46,000호 분양할 때 분양가에 광역교통 분담금 명목으로 일부를 포함시켜버리는 거예요. 5호선 연장 비용, 이게 요즘에는 지하철 1km 건설에 한 1,300억 정도 들거든요. 46,000호 컴팩트 시티 분양하면서 분양가에 5호선 건설비 일부를 포함시키면 자금 조달하기 훨씬 쉬워지잖아요. 다만 5호선 연장 세부 노선 안 등은 인천시 서구, 경기도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이번 협약식에 인천시가 빠졌어요. 그것 때문에 인천 패싱이니 5호선 연장선은 검단으로 안 가니 이런 얘기가 부동산 카페에서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거 아니에요. 또 보도자료에 인천시하고 협의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미. 여기가 기존의 한강 신도시잖아요. 이 중간에 있는 땅에다가 220만 평 46,000호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한강 신도시, 그때는 양촌 신도시라고 했을 거야.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때는 여기까지 들어가 있었다고. 문제는 국방부가 이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많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해서 한 150만 평 정도가 빠졌어요, 나중에. 그래서 한강 신도시가 이게 장구 모양으로 좀 이상하게 됐고, 도시 발전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김포 정치인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그동안 제2 한강 신도시 건설을 주장해 왔어요. 김포 정치인들의 수건 사업이지, 그걸 이제 중앙정부가 오케이 해준 거죠. 이런 내용 나오는데, 이건 그냥 좋은 얘기 써놓은 걸로 보고, 저는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스마트 도시 계획 추진하면서 이 컴팩트 시티의 역세권에는요, 일자리 연계주택, 주상복합, 청년주택, 복합 환승센터, 업무복합 이런 거 들어선다고 돼 있어요. 요건 업무단지 아니에요. 그냥 주택 및 그 주민들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들어선다는 얘기예요. 산악연, 융복합, R&D, 4차 산업 중심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가 업무단지인데, 글쎄 여기까지 과연 기업체들, 특히 좋은 기업체가 들어올까요? 안 그럴 거라고 봐요. 그 일산 테크노밸리, 고양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될까요? 저는 퀘스천 마크가 듭니다. 김포 제2 한강 신도시 컴팩트 시티 조성에 따른 5호선 연장은 가장 큰 수혜 지역이 방화역 부근의 방화동입니다. 방화 차량 기지하고 건폐장이 옮겨가게 되면 방화역 주변 주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 소음, 먼지로부터 해방된다? 그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포분들이 그냥 억측 한 거예요. 여기 방화역에서 여기까지 방화 차량기지 건폐장까지 한 1.1km가량 떨어져 있는데요. 방화역 주변 주민들 대부분은요, 여기 건폐장하고 차량기지 있는지도 몰라요. 단 이게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한강변에 직접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선암물 재생센터 옆으로 양천로 27길인가?
2차선에 이 뱀처럼 구불구불한 도로가 있어요. 여기로 가야 돼요. 한강 접근이 굉장히 안 된다고요. 차량기지하고 건폐장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이제 한강 라이프를 제대로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 제일 큰 혜택이에요. 강서구 한강변의 약점이 저기 가양동하고 염창동 쪽은요, 둔치가 없어요, 거기가. 근데 여기는 둔치가 이렇게 있어요. 이미 강서 습지 생태공원도 조성돼 있고, 제가 옛날에 북카페에서 가양동하고 염창동 한강변에 약점이 둔치가 없다는 거다. 이걸 슬쩍 지적했더니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불쾌해 하던데, 참 이제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거기 주민들 마음이 불편해서 참 곤란하긴 한데 사실은 사실이에요. 이 방화동 지역은 달라요. 여기는 선암물 재생센터란 말이에요. 이게 2028년 29년까지 완전 지하화 된다고요. 1단계는 이미 완료됐어요. 여기 지하화 하고 난 뒤 상부에는 공원 체육시설, 그 다음에 2200세대에 옛날에는 행복주택 짓는다는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완전히 바뀐단 말이에요. 옛날에 방화 차량기지하고 건폐장 옮기고 난 다음에 제2서울숲 조성한다. 그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어요. 마곡 서광 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참 강서구 안에서도 굉장히 싼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지하철 역세권이에요. 근데 워낙 그 주변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강서구 안에서 가장 싼 아파트 축에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옛날에 몇 분이 서광 아파트 매수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쪽지 보내 문의했을 때 나중에 방화 차량기지하고 건폐를 옮기고 나면 이거 굉장히 좋아진다. 주변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렇게 답장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뭐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내피셜인데요. 대곡소사선이 이렇게 지나거든요, 지금. 방화 차량기지 정문 바로 앞에 대곡소사선 건설 공구가 있어요. 제 내피셜인데 이 차량기지 건폐장 옮겨가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5호선 여기 생기거든요. 근데 대곡소사선이 딱 그 자리를 지나고 있어. 혹시 압니까? 나중에 대곡소사선 여기 하나 생길지? 지금은 그냥 지나가는 걸로만 돼 있어요. 여기는 안 생겨요. 근데 혹시 나중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근처는 정말로 좋아지는 거죠. 여기 땅 면적이요 12만 평이나 돼요. 굉장히 넓어요. 방화 건폐장 보통 6만 4천 평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건폐 업체는 19곳 9천 평 사용 중이에요. 나머지는 뭐 고물상도 있고요, 재활용 업체도 있고 택배업체 물창고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 19곳 9천 평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 이 위치를 보면 마곡지구의 핵심 마곡나루역에서 직선거리 2.8km 떨어져 있어요. 북쪽으로 한강 건너서 5km 가면 대곡역이에요. 대곡역세권 개발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결국 되겠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1.7km 가면 김포 물류단지가 있어요. 고촌 물류단지. 물류산업은 단순한 창고업이 아닙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 가운데 하나가 물류산업이죠. 자, 이거 보세요. 이 딱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니까? 2018년 서울시 용역보고서를 보면 이 땅 일부에는 아파트 짓고 일부는 공원 조성하고 또 일부는 물류단지 중심의 업무지구로 개발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2018년이면 아직 마곡지구 초창기 뜨기 전이잖아요. 지금 확 떴잖아요. 면적도 12만 평이나 돼. 한강변이야. 서울시가 이 땅을, 귀중한 땅을 아마 제대로 잘 이용할 것 같아요. 혹시 뭐 재벌그룹 같은 데서 이거 통으로 사서 통으로 매입해서 본사도 옮겨오고 각종 R&D 시설도 옮겨오고 그럴 가능성 없나? 아무튼 지금 마곡지구는 말이죠, 이미 기업용 부지가 다 팔렸어요. 그래서 마곡지구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땅을 구할 수가 없다고. 옆에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하고 대장 신도시도 있는데 만약 이 땅이 나온다면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앞에서 말했듯이 일단 5호선 역은 생기죠. 그 다음에 잘하면 대곡소사선 역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김포 고촌 풍무에 큰 호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2018년 서울시 용역 보고서에 나온 5호선 연장 노선입니다. 1안, 2안, 3안 있었는데 3안은 고양 쪽으로 가는 거였는데 이건 완전히 폐기됐고, 방화 차량기지에서 딱 출발해서 고촌 물류단지 지나서 시내폴리스하고 향산 힐스테이트 중간에서 꼽아져서 풍무역 지나서 검단 102역, 그 다음에 여기가 인천 서구 불로동, 그 다음에 장기로 가서 여기 장내라고 써 있는데 여기가 지금 컴팩트 시티 조성한다고 발표된 거 아니에요. 24.2km. 이게요, 5호선 연장 관련해서 유일하게 정부 공식 인증 노선입니다. 이외에 다른 노선이 부동산 카페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건 그냥 개인이 마음대로 그린 거거나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한 노선에 불과해요. 정부 공식 인증 노선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 국자 노선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2020년인가 대광위에서 김포 한강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또 한 번 공식 인증했어요. 그때도. 방금 나온 노선 이 문서에 나옵니다. 이 문서 구글에서 그대로 입력하면 뜹니다.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올 지방선거 때 김병수 김포시장, 그때는 후보지. 이 양반이 이 주장을 했잖아요. 이 양반 주장한 노선 보세요. 국자 노선이에요, 이거. 올 8월 김포신문에 나온 거. 김병수 시장이 이런 멘트를 했어요. 노선 합의는 당초 김포에서 6개안을 검토했고 그중 가장 경제성 있는 노선이 국자 노선으로 인천과 김포 하부가 문제가 되었을 시 경제성 있는 노선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현 김포시장도 국자 노선이 가장 경제성 높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는 한 김포 주요 정치인 가운데 여야 가리지 않고 국자 노선을 비판한 사람이 없어요. 다 국자 노선을 인정을 했어요. 여야 가리지 않고. 자, 이 노선에 따르면 고촌 물류단지 북쪽이잖아요. 여기 고촌 월드 메르디앙에서 직선거리 1.1km 떨어져 있어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내폴리스하고 향산 힐스테이트 그 중간 굽어져서 풍무역. 이 고촌하고 풍무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김포 안에서 마곡지구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고촌과 풍무 입지가 제일 좋다고 늘 합니다. 5호선까지 추가되니까 더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뭐 제 내피셜로 옛날에 주장을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제2 한강 신도시가 여기에 조성하기로 정부가 발표했지만 저는 이 고촌 2 일대 있잖아요. 여기 일대 한 150만 평가량 되는데 여기 결국 신도시 조성될 거라고 봐요. 다만 막 2030년 어쩌면 2035년 이후가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 여기 개발됩니다. 여기 나중에 신도시 같은 거 개발을 염두에 두고 노선을 이렇게 설정한 거예요. 일단 김골라하고 노선이 겹치면 안 되는 현실적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미래에 풍국리 지역 개발될 걸 염두에 두고 노선을 이렇게 설정했다고 봅니다. 뭐 고촌 신도시가 조성된다면 중간쯤에 역 하나 또 하나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고촌이 왜 중요하냐면 김포시 대한항공 고촌지구 복합개발 사업 추진 올 2월 발표된 건데 아직 MOU 단계이기는 해요. 일부 자본도 좀 들리기는 하는 것 같은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김포로 간다고 했을 때 어디로 가고 싶겠어요? 고촌이지. 이른바 별명 강서구 고촌동. 아, 여기로 가고 싶지. 통신 거기까지 가고 싶겠냐고요. 요즘은 기업체에서 제일 중시하는 게 뭐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수한 인력 확보가 아주 중요하다고요. 근데 우수한 인력일수록 서울에서 안 벗어나려고 한다고요. 그렇다면 서울은 아니더라도 서울과 딱 붙어 있어서 별명이 강서구 고촌동인 그런 곳에 기업들이 가고 싶어 하지 저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겠냐고요. 5호선 연장선이 검단을 패싱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가능성 제로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했죠. 국자 노선을 보면 인천 쪽에 여기 두 개 생기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게 이제까지 정부 공식 아니에요. 국토부 보도 자료를 봐도 5호선 연장 세부 노선 등은 인천시 서구, 경기도,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이렇게 명백하게 써 있습니다. 협약식에 인천시가 빠진 건 아마 건폐장 이전 대상지가 인천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아마. 머니투데이에 나온 기사인데 박재순 공공주택 추진단장과의 일문일답. 실제 지역별 노선은 인천시에도 연장되나? 인천, 경기도, 김포 등 지자체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김포 노선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인천을 얼마나 경유하느냐는 향후 논의될 문제다. 5호선 연장 관련 지자체 간 협의가 진행됐을 때 과거에 말이에요. 김포시는 국자 노선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인천시는 자기 쪽으로 역을 좀 더 많이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완전적으로 좀 더 끌고 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노선을 제안을 했었고 5호선 차량기지도 여기가 이화동이야. 이화동 쪽에 만들자. 이게 김포 고촌 신공리하고 이화동하고 경계 지점일 거야. 여기에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인천시가. 5호선 연장 관련 김포시, 인천시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건 뭐 국자 노선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이른바 직선 노선을 만들자 이게 아니고 인천시 안에 역을 몇 개나 두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방금 앞에 그 일문일답에도 나오잖아요. 인천을 얼마나 경유하느냐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검담 패싱의 근거로 또 요게 많이 언급돼요. 5호선 연장되면 김포 광화문 환승 없이 69분이면 도착. 지금 방화역에서 광화문까지 24km거든요. 선로 길이가. 근데 44분인가 45분 걸려요. 5호선 연장선이 24km거든. 그러면 운행 시간도 88분, 거의 90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69분이래. 20분이나 짧어. 이걸 보면서 구불구불한 국자 노선이 아니라 직선 노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69분이 나왔다. 5호선은 검담 패싱이다. 이거 특히 김포 주민들이 많이 주장을 하시더라고. 방화역에서 광화문까지 지하철 역이 21개예요. 근데 방화 차량기지에서 5호선 종점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역이 7개 정도예요. 많으면 8개, 적으면 6개. 역 개수가 3분의 1에 불과하다니까? 그러니까 운행시간이 훨씬 더 짧아질 수밖에 없죠. 서울 안은 역간 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지하철이 제대로 가속을 할 수 없다고. 근데 김포, 검단 구간은 역 숫자도 적고 역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하철이 제대로 가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9번에 광화문까지 간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검단 패싱의 증거예요. 한강 신도시는 분당급이 된다. 실제 한강 신도시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카페를 보면 아무튼 한강 신도시 주민들이 한강 신도시는 자 이제 10만호가 넘는 분당급이 된다. 대호재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분당이 맨 처음 계획했을 때 9만호 계획했다고. 이제 한강 신도시는 기존 5만 6천호에 4만 6천호 플러스하면 10만 2천호. 진짜 규모 그 세대수로 보면 분당급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분당이 될 수 있어요? 분당이 2005년 무렵 버블7 시기에 잔당 밑에 분당, 뭐 강남 안 부럽다, 뭐 이런 소리 나왔던 곳인데 하우스푸어 시기 지나면서 사실상 쫄딱 망했던 곳이에요, 분당이. 근데 요 몇 년간 기사 회색했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판교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판교. 판교가 분당구 안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 선거 기간에 뭐 일기 신도시 재건축 신속 추진 뭐 그런 얘기까지 겹치면서 분당이 떴던 거지. 근데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 바로 옆에 조성되는 컴팩트 시티에 무슨 업무 단지가 있어요? 없잖아요. 단순히 세대수가 분당급 된다고 해서 한강 신도시의 위력 자체가 분당급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닌데. 이건 생각이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제 주장이 맞다고 우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길냥이 제 생각은 그렇다.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한강 신도시가 김포의 대호재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제 그냥 어림짐작이지만 아마 장기역 부근 주민들인 것 같아. 장기역은 김골라 지나잖아. 5호선도 지나게 되고 뭐 GTX-D도 생기게 되고 트리플 역세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56,000호 베드타운에 또 46,000호 물량 쏟아지면 물량 부담만 늘어나잖아요. 더더욱 베드타운 되는데 거기에 트리플 역세권이라 한들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퀘스천 마크가 듭니다. 다만 이런 건 좀 눈에 띄더라고. 공항, GTX, 도시철도, 고속도로 IC, 한강변 등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 자율차, UAM 등 미래형 교통체계를 접목시켜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한 특화도시로 조성한다. GTX 장기역 5호선역 간 연계, 수평, 수직으로 5호선과 연계한 UAM 활용 등도 검토. 요즘 김포공항 주변 마곡, 그 다음에 계양 테크노밸리, 대장 신도시 하면 꼭 UAM이 등장해요. UAM 2025년 상용화가 목표죠. 근데 이번 제2한강 신도시 컴팩트 시티 발표 보도자료에도 또 UAM이 등장했어요. 좋은 말이 들어갔는데 아니 장기역 부근에서 어떻게 해서 UAM이 이쪽으로 올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UAM이라는 게 원래 한강변으로 날아야 되는데 요건 좀 주목 가는 내용이긴 해요. 자, 조금 더 동영상이 길어지지만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 이번 발표로 검단은 완전히 아작났다. 에이, 안 그래요. 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계양 테크노밸리에서 검단 신도시까지 7km 떨어졌잖아요.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우마곡 좌 계양 대장의 일원인 계양 테크노밸리에 진짜 외우듯이는 검단 신도시예요. 근데 이 검단으로부터 한 7, 8km 후방에 컴팩트 시티가 조성되잖아요. 성머리 쪽. 여긴 너무 멀어요. 김포 이미 56,000호인데 거기 46,000호 또 물량 쏟아지는데 물론 이 엄청난 물량은 검단 신도시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검단 올해 말까지 기껏해야 2만호 입주하는데 2025년까지 15,000호 입주하고 그 다음에 또 4만호가 대기 중이잖아. 물량 폭탄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한강 신도시에 더 직격탄이지. 검단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상황이 낫죠.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컴팩트 시티는요. 기존 한강 신도시의 직격탄이 물량이 너무 많아. 뇌피셜인데요. 컴팩트 시티가 연기 혹은 취소 가능성이 박근혜 정부 때가 하우스 포식이 최악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심각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명박 정부 때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9만호 계획했는데 이걸 박근혜 정부 때 취소했어요. 검단도 원래 1, 2기로 나누어서 총 9만 2천 세대, 9만 5천 세대 계획했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2기를 취소했어요. 그래서 7만 5천 세대가 된 거라고. 그때 집값이 너무 떨어지고 사람들이 너무 집을 안 사. 오죽했으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고 했을 정도예요. 이 상황에서 원래 정부가 계획했던 대로 물량을 공급했다가는 집값 더 박살나니까 취소해버렸다고요. 저는요. 제2한강 신도시 컴팩트 시티도 부동산 폭락이 아주 심각하게 되면 연기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3기 신도시는 이미 땅파가 다 공사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러나 2022년 11월에야 발표한 한신 컴팩트 시티는 상황이 다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5호선 연장은 계속 할 것 같아요. 제 아무튼 개인적인 생각은 컴팩트 시티의 발표는요. 5호선 연장을 위한 BC값 올리기용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미 김골라가 혼잡도 너무 심각해서 압사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요 문제 때문이라도 5호선은 연장을 해줘야 돼. BC값을 높이기 위해서 컴팩트 시티는 조성한다고 발표를 한 거지. 그러나 컴팩트 시티가 설사 연기 취소된다고 할지라도 5호선은 그때는 이미
다 그 예타 이런 거 다 통과하거나 어쩌면 예타가 면제될 수도 있지. 그러면서 이미 땅 파고 들어간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5호선 이미 땅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컴팩트 시티 취소해도 5호선은 계속 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 5호선 연장에 대한 정부 의지는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실제 입주 시기와 5호선 연장 개통 시기는 김포 한강 2 분양이 2027년도부터이고 입주는 빠르면 2029년이다. 입주 시기와 개통 시기를 최대한 맞추는 게 목표다. 2003년 발표한 한강 신도시 광역교통책인 김포 골드라인은 2019년에야 개통됐다. 입주와 개통을 2, 3년 사이에 맞춰서 하려고 한다. 자, 이 얘기는요. 제가 봤을 때는 5호선 연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예요. 어떻게든 하겠다. 저 그렇게 보입니다. 핵심 요약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수혜 지역은 방화역 부근 방화동이다. 5호선 연장선은 국자 노선이다. 따라서 김포 원도시민 고촌과 풍무가 큰 혜택을 입는다. 5호선 연장선이 검단을 안 지날 확률은 제로다. 물론 저는 정책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길냥이 개인 생각이지만 제가 볼 때는 제로입니다. 한강 신도시에는 호재가 아니라 악재다. 아무리 양보해도 좋을 건 없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뇌피셜 방금 말씀드렸죠. 제2한강신도시 컴팩트시티는 부동산 경기가 정말 폭락이 심각하다면 취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